꺼지면 그 다음 문제 또 불이 나고 이런 식으로 1박 2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때 전철역 관계자들이 들고 들어갔던 무기의 숫자가 신나통 60개, 대형대총, 수해파이프, 삼지장, 도끼까지 들고 갔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염병을 100개 이상 던졌습니다. 연쇄적으로 불이 났기 때문에 당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용산 사태 방화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경찰 공력이 들어갔습니다. 특공대원이 들어갔죠. 그런데 특공대원이 들어가기 전에 건물을 친나벽으로 이 범벅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화염병을 들고 있던 전철역 관계자가 미끈하고 떨어뜨리니까 펑 터져버렸어요. 이래서 경찰대원 1명과 전철역 관계자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검찰 수사 결과에도 나오지만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강경죄나 과잉죄나 살인죄나 구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잊지 마십시오. 용산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살인지나 책임자를 처벌해라. 용산 살인지나 특검청원 고발운동. 지금 좌파의 메인 이슈 중에 하나가 용산 사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학살 만행이다. 정부가 철거민들, 이 불쌍하고 가난한 철거민들을 학살한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돌아가신 분들 이 냉동고에다 저장해놓고 지금까지도 계속 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모으자 그러면서 국민행동본부가 전국에 강연회하고 돌아다니듯이 전국 순회 촛불 추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용산 사태입니다. 용산 사태라는 것은 지금 좌파 세력이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강경죄나 과잉죄나 살인 진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심지어 10월 18일 용산 국민법정이라는 것까지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기소 대상자냐? 이명박 대통령,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천성강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이 대한민국의 법집행 수장들을 다 여기에 주범들로 몰아서 국민법정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용산 사태 현장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야 됩니다. 심지어는 당사자들이 한 발자국씩 물러나자 그랬어요. 한쪽 당사자는 이쪽입니다. 그럼 다른 쪽 당사자는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공권력 아니에요? 앞으로 공권력이 이런 사태 벌어지면 한 발짝 물러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들으면서 예전에 평택사태 때 한명숙 총리가 군인이 비무장 상태에서 평택 흑동으로 무차별적으로만 맞았죠. 군인이 깽판 세력에게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깽판 세력도 군인도 다 우리의 자식들인다 하면서 양비론을 펼치고 나왔습니다. 불법과 합법이 있는데 똑같이 저울에 놔두고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나와. 지금 정권이 교체됐는데 신임 총리께서도 합법과 불법을 등치시키고 그리고 선과 악을 섞어버렸어요. 이래버리니 최고 권력자가 이런 식으로 말을 선언해버리니 그 밑에 있는 법 집행자들은 뭐가 신이 나서 저런 불법 폭력 부질서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 좌파 깽판 세력하고 전면전을 펼쳐야 될 시기인데 대한민국의 공권력 그리고 최고 권력자 분들께서 중도실용이라는 이유로 사실 이름만 중도실용이고 실제로는 실용적이지가 않죠. 좌파 깽판 세력과 타협하는 노선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은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지키고 있느냐? 역시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촛불난동 세력 손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난동이 100일 동안 계속됐고 2398회의 집회를 했으며 여기에 대해서 3조 7513억 원의 돈이 이 대한민국의 돈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런 불법 폭력 시위하면서. 그리고 경찰들은 이 안에 토끼머리 하듯이 막고 있는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100일 동안 맞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72명의 경찰이 다쳤고 100일 동안 촛불 집회를 하고 나니까 500명 넘는 경찰이 다치고 300명 넘는 경찰이 입원을 하고 180대 가까운 버스가 불에 타거나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지금 어떤 행태를 벌이고 있느냐? 웬만하면 영장 발부를 안 해줬습니다. 이게 지난해 촛불 집회 안동자들에 대해서 일반 위법자들에 대한 영장 발부에 대해서 3분의 1밖에 발부를 안 해줘요. 판사들 그리고 검사들까지 촛불 난동 세력, 대한민국의 불법 폭력 무질서를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단화되어 있고 폭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겁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속, 불구속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보면은 스웨파이프로 경찰을 때리고 망치와 밧줄, 칼을 들고 다니면서 경찰 버스를 부순 사람 집행유예한 다음에 석방해버렸어요. 이게 선진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경찰을 망치로 때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지도부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계속 연기를 시키고 있는데 올해는 좀 달라졌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깽판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계속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월 1일 역시 민노총 집회했습니다. 화염방사기, 소형 화염방사기 들고 다니면서 불을 지르고 경찰을 철제 3단봉으로 내리친 사람이 있는데 역시 집행유예를 한 다음에 석방시켰어요. 이유가 뭐냐? 경찰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죽어야 됩니까? 국회의사당에 난입을 한 노조 간부에 대해서도 역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고 얼마 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우에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신문 광고까지 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경찰이 손모라는 경찰이 이 손모라는 노조 간부가 경찰을 때리고 그리고 수십 명이 발길질하면서 폭행을 합니다. 끌고 다니면서 때리다가 손모라는 노조 간부가 이 과정에서 커트너를 들고 체증 장비 카메라죠. 한 810만 원 정도 하는 카메라를 잘라가지고 빼서 달아놨어요. 그랬는데 경찰이 이것은 체증 장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속해서 이 장비를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라고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계속 기각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을 구속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민노총에서 이 810만 원어치의 장비값을 공탁을 걸어놨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을 굳이 구속하는 것은 민법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손모라는 사람은 지난해 6월에도 올해 2월에도 한마디로 불법 폭력 무질서 현장에는 달려가서 경찰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실상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야간 5개월 피임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하고 맞물려가지고 또 화를 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게 정말 한국이 구조적으로 좌경화돼서 심각한 정신적 위기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나의 사건 잘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징역 12년 때렸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사건 잘 아시죠? 아니 이걸 어떻게 12년을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다시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아동 성추행범에 대해서 48.4%가 집행유예, 18.8%가 벌금형입니다. 70% 가까이가 그냥 나와버려요. 아동 성추행을 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에 대해서 법원이 그대로 그냥 용인해줘요. 이래 버리니까 대한민국에서 불법 폭력 무질서를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인권만 보장을 하려고 해요. 99%의 선량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의 인권은 나몰라랍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있느냐? 10월 1일 이 나영 사건 때문에 판사가 이번에는 아동 성추행범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처벌을 내리겠다라고 한 게 여자 국민학생 아이의 올해 입맞춤을 강제받고 엉덩이를 만진 최모 이 강제 추행범에 대해서 250만 원 벌금형을 때렸어요. 이게 벌금형입니까? 지금 민노